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신축으로 진입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 받아주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 당연하죠. 본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가한 비용이 올라간 집값으로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가셔야 하는데, 특히 분양 쪽은 고분양가 절대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구축 시장은 하반기 다시금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 슬금슬금 올라간다 하지만 꽉 막힌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매가 상승이기 때문에 정말 소폭소폭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이 고갈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브레이크를 밟는 정말 정광석화 같은 반응들이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잘 관망하시면서 틈새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선택지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빚을 지는 게 거의 부채 비용 증가 면에선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의 체감도 높고 난이도 높은 자기 자본의 증식이 아닌 오히려 자산 시장의 축소와 해체로 인한 자기 자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기 잘 두드리셔야 되겠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분양가가 절대로 아래로 내려 박힐 일이 없죠. 매매가가 극적으로 움직일 시기가 되어야 분양가가 주변 시세 눈치 보고 좀 슬금슬금 수위를 내릴 수가 있어서, 섣불리 분양 쪽은 그냥 이빨로 안 되면 잇몸으로라도 붙어보자는 스탠스는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분상제 아파트들 잘 옥석을 골라내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분상제 아파트는 공공택지 지구 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정상적인 궤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해도 별반 달라질 리스크적인 요소가 없어서 여기는 그냥 변수가 아닌 상수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낚시한다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하다 보면 집이 생각지도 않게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굳이 내가 집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아주 기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바로 지금 분양가에서 나가리 된 곳들이 고분양가 그대로 달고 나오는 곳들이 있어서, 이건 말이 무슨이지 그냥 가격대로라면 무지막지한 가격 태그를 달고 있어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서울에서 잔여 물량이 나온다고 서울 아파트 아니냐 하면서 무순위로 나온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지금까지 버텨온 보람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클릭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달 7월이 되죠. 분상제 아파트 중에는 바로 이번 주에 등장하게 되는, 아무래도 문제적 문제, 동탄에서 나오는 곳인데, 동탄은 늘 주의하셔라. 여기 아파트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거의 역세권 말고는 추풍 낙엽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늘 역을 붙들고 있는 분상제 아파트가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도 마지막 남은 동탄역 분상제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28일 나올 예정인데 아직 안 떴죠. 전체 세대수는 464세대.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입지인데, 동탄역이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도보로 최대로 잡아봤자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동탄역이 난리가 났죠. GTX-A가 실효성 문제에 휘말렸는데 이용자가 극히 적어요. 이런 문제가 동탄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집들, 동탄역과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동선에서는 GTX 이용하기보다는 버스로 가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GTX 효율성이 훅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건데, 7월에 분양하는 이 대방 엘리움은 일단 동탄역과 가깝기 때문에
강남과는 20분 정도. 수서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최대 장점이 되겠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마지막으로 적용이 될 거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는 미들급 5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입지는 동탄역 초역세라는 점. 주변 시세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14억 정도. 지난번 대형 평수에서 21억 찍었다고 서울 아파트값 넘어선다고 난리가 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뻥카스러운 면이 있는 게 이후 추격 매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근데 국평은 대체로 14억 정도, 옆에 붙어있는 린스트라우스는 11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예상도는 63제곱이 5억대, 그리고 82제곱이 7억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5억 정도 싸게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아무튼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켜보시되 일단 소형 평수에서 4, 5억대 가격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자기 자본 수위를 넘어서는 무리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더 기다려서 구축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굳이 신축에서 무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구축 시장은 하반기 다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래량과 상승폭은 그냥 간헐천, 소폭 물줄기를 만들어 놓는 건데, 서울권에 대한 방어력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후 수도권, 경기권 집값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고, 이후 다시 역으로 서울권도 포위된 집값 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가역적인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작년 2023년도하고 똑같을 겁니다. 단 1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특례 물고 작년에 올랐다가 특례 자본 빠지니까 당연히 집값이 뒤로 훅 물러나는 분위기. 고스란히 올해도 재현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나온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아쉬운 건 판교가 가깝다는 이유로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요. 부담이죠. 근데 최근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14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권 분양치고는 좀 센 느낌도 들지만, 광명 쪽 분양가가 거의 13억에 육박하고 있어서 판교 쪽 입지라면 어느 정도 주변 시세보다 좀 낮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그래도 분상제 치고는 가격이 좀 센 편이다. 주변 시세가 12억 정도 하고 있어서 진입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분상제 아파트답지 않은 가격에 스킵을 할 수도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냥 걸러내셔도 됩니다. 입지는 판교 쪽 입지 안에 편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주변 지하철역이 없어서 자가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일단 테크노밸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서 향후 입지적인 유리함은 있을 수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7월에는 슈퍼 무순위 줍줍이라 불리는 곳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무순위는 일단 잔여 물량 털어내는 것들은 제끼시고, 3, 4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것들은 클릭 해보셔도 선당 후곰이 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송파권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지난번에 무순위로 나왔었죠. 무려 50만 명이 몰리는 엄청난 열기 터질 듯 했습니다. 단 2가구 모집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렸으니까 당연히 가격 때문이었는데, 국평 84제곱이 5억대, 근데 주변 시세는 10억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죠. 거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 7월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2세대가 아닌 3세대로 나올 예정이네요. 선당 후곰이라서 얼마든 당첨이 되고 변심이 돼서 계약 취소를 해도 페널티 받지 않겠고요. 입지는 송파가 바로 옆 동네라 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좀 들여다볼 가치는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송파권 아파트들 분양하면 구평이 거의 14억이 뭡니까? 이번에 마포에서 나온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17억 찍지 않았습니까? 송파가 마포보다 상급지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걸 따져도 거의 분양가가 10억 차이가 나는데, 주거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틈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에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소형 평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한번 무순위로 뜬 적이 있는데 무려 101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3, 4제곱 15평짜리가 지금 시세는 12억에 가깝고, 여기 무순위 분양가는 6억 원대.
여기도 반값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구제곱은 12억 원, 자체 시세로는 21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12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금 부담을 확실하게 덜 수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3, 4제곱과 5구제곱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보이네요. 입지도 주변 역세 엄청난 화려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종시, 아마도 여기는 역대 세종시에서 나온 무순위 줍줍단지에서는 제일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세종, 나리째, 리더스폴의 2단지입니다. 일단 세종은 확실한 분상제가 공무원 도시라서 단단하게 적용이 돼서 초기 분양가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편이고요. 국평이 3억 5천대. 그리고 2021년에 완공이 돼서 비교적 신축에 드는 아파트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국구 청약이 되겠습니다. 국평으로 3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7월 들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세종은 특히 집값 추이가 거의 폭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3억대 정도 되는 분양가라면 시세 방어력은 충분히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도 세종에서는 상권이 좀 촘촘한 편, 나성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괜찮은 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센트럴이라 볼 수 있고 굳이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로 돌려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주변 시세는 신축이 9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서 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분양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시세는 8억 2천 정도 되네요. 가장 높은 곳은 주변 시세가 12억 넘는 곳, 12억 1천만 원 이상 되는 찍은 곳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지위는 똑같죠. 자격 요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볼 수도 있는 곳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시장이 많이 왜곡이 돼 있어서 다주택자가 다 주어가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다가는 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이 자산시장의 축소 위험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절대로 설거지 당해서는 안 되고, 고분양가 대책 없이 떠안았다가는 그냥 평생 자기 인생 갈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피시고 들어가시라.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은 지금 무주택자들에게는 절대 유리한 형국입니다. 7월 달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되 하반기 변곡점도 대비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틈새 시장 잘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축 시장의 변곡점, 기금 고갈이 시작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폭의 변화가 스타트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리전에서 지면 선택지는 최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틈새를 보면서 전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북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